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주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코로나로 인해 일손 부족, 농자재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은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더욱 심각해진 인력난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아예 농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및 도입 현황만 살펴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북 9개 시군에 배정된 계절 근로자는 680명이었지만 실제로 도입되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은 총 125명으로 전체 배정 인원의 18.4%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농업 현장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외국인 노동자 품귀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농가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데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농가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들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관련하여 배정 인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가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8개월 동안은 적어도 체류 기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역 차원의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인력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가파르게 상승한 농자재값입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농사를 하는 농민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보조사업 비닐하우스 기준 단가는 3.3 평방미터당 96,000원이며 보조율은 타 시도보다 10% 높은 60%입니다.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현실을 감안해 단가를 인상했지만 비닐과 파이프 등 농자재 가격은 그 이상으로 폭등해 지원 단가로는 신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따르면 현재 비닐하우스 3.3 평방미터를 짓기 위해서는 기능에 따라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3.3 평방미터당 15만 원의 비닐하우스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조금 5만 7천 원에 자부담 9만 2,400원으로 실체적인 자부담 비율은 62%가 되고 보조 비율은 38%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원 사업에 선정된 비닐하우스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도 폭등하였고 무기질 비료의 가격도 폭등하였습니다. 실제로 요소 비료는 한 포대당 14,25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4%나 올랐습니다. 상토 가격 또한 크게 올랐고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농약도 원료값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시판되는 농약 상품 가격도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자재 값이 자고 나면 오르는 수준이라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게 없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지사에 처음 도전하면서 대표 공약으로 삼락 농정을 외치셨습니다. 치솟는 농자재 값으로 인해 도내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자재값 인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 급격하게 농산물 생산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쌀의 경우 전라북도는 기후와 품종의 영향을 받아 흉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가격은 폭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중단된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나라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업 현장의 노동력 문제와 생산비 절감,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사님의 공약인 삼락 농정이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 중립과 학교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121개 국가는 2050년 탄소 중립 기후 동맹에 가입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각 분야에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의 균형을 의미하며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인 환경 교육 방향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통해 환경 시민성을 갖춘 시민의 역량을 기르려는 노력은 지구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 9월에 제정되었고 다가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도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2021년 우리나라 학교 환경 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진 큰 변화 중 하나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입니다. 해당 법 제22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기후변화 환경교육 조항이 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학교 구성원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탄소 중립과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비 교사 양성 과정과 현직 교사 연수 과정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탄소 중립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내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새롭게 담당자를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어떤 계획을 마련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교육은 우리 국민 최대 관심사 중 하나지만, 대입을 제외한 환경교육과 같은 비교과 교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교육 방향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열쇠인 만큼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후변화 해결에 동참하는 실천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환경 문제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고력을 키워내는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